안녕하세요. 토론토 라이프 스타일러 토라톡입니다. 안녕하세요. 토라톡입니다. 네,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온 토라톡입니다. 한국 갑자기 봄인데 추워지고 더워지고 막 왔다 갔다 한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 날씨가 원래 캐나다 토론토도 그랬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풀들이 파릇파릇하게 나고, 제가 바로 전편에 김밥 싸들고 공원관 얘기도 했잖아요. 점점 날씨가 좋아지고 있기는 한데 오늘은 되게 추웠어요. 오늘은 토요일이었고 큰아이 발레 가는 날인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온 가족이 못 가고, 작은아이랑 신랑은 집에 있었고 저랑 큰아이만 금방 갔다 왔거든요. 이렇게 좀 날씨가 아무래도 요즘에 뭐 기온 변화가, 편차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죠? 네. 저희 집은 한절기에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한절기마다 아이들이 감기까지는 아니어도 기관지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이렇게 고비가 있었어요. 거의 대부분 열이 많이 났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열이 나면 혼자 이겨내려고 해요. 그래서 막 열이 38도, 39도가 되면 축 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그래서 반나절, 길게 가면 하루 정도 내비두면 혼자 스스로 치유하는.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어려서 돌 때부터 돌치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폐렴이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두 돌 때도 또 한절기에 기관지가 안 좋아서 결국엔 폐렴이어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때는 좀 길었어요. 거의 한 3주 가까이를 병원에 지냈었는데, 제가 지금 약간 코백맹이가 있는 것처럼 기관지가 안 좋다 보니까 아이들도 어쩔 수 없이 안 좋은데, 거기에 이제 미세먼지의 이런 여러 가지 영향으로 아이들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그런데 캐나다 토론토에 와서도 열은 났어요. 작은 아이도 고열이 한번 나고 한절기 때마다. 근데 크게 폐렴이 되거나 많이 아프진 않았어요. 꼭 공기가 좋아서라고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한국에 비해서는 여기가 훨씬 맑고 좋은 공기가 있어서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거 느낄 때마다는 잘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오늘은 사교육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통 이민을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너무 힘들다고 느낄 때, 왠지 이민 가면 외국에서 생활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특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교육 때문에 간다고 많이들 하시잖아요. 기러기 엄마가 생긴 것도 아이들의 유학을 위해서 엄마만 아이를 데리고 오고, 아빠는 한국에서 하던 일을 계속 하셔서 돈을 보내주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캐나다라고 사교육이 없지 않아요. 제가 느끼는 캐나다는 오히려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사교육이 있어요. 제가 9년 전에 워킹홀리데이에 왔을 때 한국에 돌아가기 직전에 제안을 받은 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학습지 회사였어요. 개인 방문해서 하는 학습지였고, 그때 마침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몇 년 안 돼서 굉장히 호응이 좋을 때였어요. 한국 사람이 아니라 외국인 엄마들에게. 캐나다 같은 경우도 좀 공부를 잘하거나 좀 열심히 하는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대학을 보내고 싶어 해요. 근데 미국으로 가려면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SAT, 에세이라든지 뭐 작문 실력이라든지 수학 실력이라든지 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시켜요. 근데 그런 걸 하려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학습지라든지 매일매일 반복적인 학습을 하는 한국의 학습법이 여기서도 잘 좋다고 느껴졌던 거죠. 그래서 그 학습지 회사가 굉장히 붐을 일으켰고, 선생님들, 그러니까 엄마들을 상대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서 제가 마침 한국에서 영어 학원에서 근무했던 경력도 있고, 서비스 업계에서 오래 일했다는 거를 봐서 그러셨는지 제안을 해주셨는데, 저는 아직 한국에 학업도 남았었고 제가 하고 싶었던 일도 있어서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다시 온 캐나다에서, 그전에는
아이가 없었고 지금은 아이 엄마가 됐잖아요. 지금 보내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아직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데다가 그렇게 넉넉한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에게 많은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전 아직 아이가 어리고 본인이 원한다면 열심히 제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겠지만 굳이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것을 제가 하라고 강요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엄마들이 뭐 그룹으로 무언가를 하고 뭐 발레도 보내고 피아노도 보내고 막 하는데 저는 저희 아이를 5살 때 기간에 보냈고 그 기간 외에는 특별히 사교육을 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책 육아를 했기 때문에 집에서 홈스쿨링을 한다는 이유로 많은 교재와 교구가 있어서 그것과 함께 놀게는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란 생각에 그리고 아이들이 할 때가 되면 다 하더라고요. 할 때가 되면 걸어 다니고 잘 먹고 한글도 알고 말도 해서 저는 부모가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좀 기다려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다렸던 게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잖아요. 기존에 알고 지냈던 한국의 초등학교 1학년 엄마들하고도 연락을 아직 하고 있는데 방과후 학습부터 시작해서 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지금도 학교 외에는 평일에 뭐 다니는 게 없고 그나마 커뮤니티 센터에서 하는 발레를 최근에 시작한 거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여기에 보통 다니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 뭐 우리나라 과학 이런 것보다 예체능을 정말 많이 다녀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점점 예체능을 많이 하는 분위기이긴 하지만 여기서는 뭐 뮤지컬이라든지 합창단, 미술, 주산, 또 뭐 다니더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예체능을 되게 사교육을 많이 해요. 그리고 비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 보통 한 시간에, 그러니까 한 달에 1시간 기준, 제가 알기로는 수영을 뭐 1시간에 2, 3만원? 그래서 한 달에 10 얼마? 뭐 태권도 같은 경우에는 매일 가도 비용 별로 안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픽업도 직접 해주고 다른 학원에서 이 학원으로 올 때도 연계를 해주는 등 되게 좋은 서비스들이 많은데 여긴 없어요. 엄마가 직접 아이를 데리고 학원에 가고 데리고 오고 그리고 비용도 보통 제가 저희 딸이 수영을 너무 좋아해서 가르쳐 주려고 알아봤는데 한 30분 기준에 40불에서 60불 사이더라고요. 한국 사람한테 하면 조금 더 저렴하게도 할 수 있고 2명이 하면 좀 저렴해지긴 하지만 보통 외국인 여기 수영 선생님한테는 30분 기준 40불에서 60불,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돈 선 사이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만 해도 20만 원 돈이고 합창단 같은 경우도 한 번 가서 노래 부르는 거 뭐 배우고 뭐 하는데도 한 번에 거의 뭐 5, 60불? 그러니까 이게 사교육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직 운전을 못 하잖아요. 뭐 작은 아이도 데리고 다녀야 되는 등의 많은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원하면 지금도 물어봐요. 아이한테 하고 싶냐고. 근데 아직까지는 아이가 크게 뭐 좋아하는 이렇게 엄마 나 꼭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없어서 그렇긴 한데 이런 사교육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좀 생각이 많아요. 앞으로도 아이하고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왠지 외국에 오면 자유롭게 공부를 하고 이런 사교육에 걱정이 없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에 가도 엄마라는 이름에 부모라는 이름을 가진 그 자리에 선다면 아이에 대해서 걱정하고 아이의 앞날을 걱정하는 건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지인들도 뉴질랜드나 호주에 있는데도 비슷하더라고요. 단 환경이 틀려요. 저희 나라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 돼. 우리 아이만 안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아이가 좋아해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4년제, 2년제의 기준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혹은 4년제에 나오면 좀 더 뭐 잘하는 것 같고 2년제 전문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하위? 상하위를 나누잖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미 중고등학교 때 나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고 싶어 전문가가 학업적으로 더 전문가가,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더 전문가가 되고 싶어? 라고 하면 4년제를 가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기술이 더 좋아. 그리고 빨리 취업을 해서 사회생활 더 많이 하고 싶어. 라고 하면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바로 현장에 취업해서 기술을 습득해서 얼마든지 지낼 수 있고, 혹은 좀 더 기술을 더 배우고 싶으면 컬리지 2년제에 가는 그런 환경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2년제에 나와서도 직접 회사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시 4년제로 간다던가, 의사나 이런 공부 같은 경우 우리나라도 6년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저희 나라는 대학에 들어가기가 힘들잖아요. 수능이라든지 내신을 관리해야 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엄마들한테 벌써 입시 스트레스가 오고 영어를 언제 배워야 되고 미리 선행학습을 해야 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선행학습의 문제라기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지? 공부는 잘 해야 되죠. 학교는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포커스 자체가 한국하고 좀 다르다는 거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제가 살고 있는 곳은 한국인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한국 분들하고 더 많이 얘기하게 돼요. 그리고 외국 분들하고도 간혹 얘기하게 되면 필리핀이나 중국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필리핀이나 중국 사람들이 아니고 좀 더 지식을 많이 갖춘 견문이 넓은 분들이라서 교육에 대해서도 좀 남다르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랑 아무래도 아시아 쪽의 특징인가? 조금 비슷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얘기는 통하지만 일단은 한국보다는 남이 하니까 나도 해야지라는 인식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하려는 것? 한국 엄마들도 그렇기는 한데 좀 뭔가 휩쓸려 다니는 분위기가 많아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게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꼭 이민을 와야겠다? 그러니까 사교육이 없기 때문에 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보류를 하시는 게 좋고요. 하지만 우리 아이에게 영어를 잘 쓰는 환경 혹은 다문화적인 환경을 위해서 외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그건 어느 정도 이민을 왔을 때 적응하시는 데 있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 언어라는 게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그 문화적인 것까지는 습득이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영어 공부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중국어 공부도 했었는데 이게 회화는 할 수 있지만 문화적인 것까지 회화에 접목시켜서 하기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여기서 살면 좀 더 쉽게 영어 문화를 습득하면서 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학원도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와서 지내면 다른 이유도 많았지만 그 중에 하나 중에는 따로 영어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라는 생각도 저는 조금 있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생각이 맞았던 것 같고요. 아이는 너무 잘 지내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어려서 영어 노래, 영어 책에 많이 노출이 되긴 했지만 정작 한글을 습득하면서는 많이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도착할 때 당시에는 알파벳 정도 아는 수준이었는데도 지금은 거의 친구들하고 대화하는데 전혀 부담이 없고요. 잘 지내고 있고요. 수업도 잘 따라가고 있고요. 다만 저만 문제예요. 저만 이렇게 두려움이 앞서서 전에 비해서 말도 쉽게 안 늘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이민을 와서 잘 적응할까? 네, 잘 적응합니다. 물론 나이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한국 나이 7살에 왔고 지금은 8살인데 거의 적응하는데 6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고학년으로 갈수록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기적인 문제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만 어린 친구일수록 금방 적응하고요. 오히려 한국말을 잊어버릴까봐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엄마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캐나다의 사교육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제가 전달해드리는 모든 정보가 절대적이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겪었던 거고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캐나다든지 외국으로 이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저 역시 아이를 키우면서 조금 더 생각이 달라진다면 그때 다시 한번 남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실은 여기 캐나다에 도착해서 가족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민을 성공하신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런 채널을 하는 캐나다 토론토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가족 이민을 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론 정착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살기 팍팍하거나 혹시 방법을 몰라서 아직 유튜브를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있겠지만 저처럼 가장 최근에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솔직하게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데,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아서 좀 뜸하게 업데이트를 하기도 하고 그냥 맛집 정도 올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렇게 주절주절 떠든 것 중에 하나에 너무 만족스러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열심히 더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